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한국어 천성옥 선생님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한국어 첫 시간입니다. 네, 그 마스터 토픽에서 여러분께 토픽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 천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이제 비즈니스 한국어를 처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뭐예요? 네, 여러분 회사에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 그것에 관련된 것이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 거기에 한국어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정말 기본적인 그런 직장에서의 생활, 또 인사말, 호칭, 또 거기에 필요한 언어, 단어, 문법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비즈니스 한국어에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도 계속 들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제도 좋은 메시지를 받았었는데 그 마스터 토픽에서 공부한 어느 학생이 6급에 합격을 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3급부터 시작해서 6급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비즈니스 한국어를 다시 공부를 해서 멋있는 직장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라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1강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와,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첫 출근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첫 출근. 물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면접 때 필요한 말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가장 뒷강, 10강에서 면접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강에서는 쉬운 인사말부터 출근에 필요한 간단한 소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9강까지 다 듣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 면접 시험에서 어려운 인사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1강부터 계속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 한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드라마,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로 이 회화, 대화문을 보실 수 있어요. 아주 멋진 한국 배우가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첫 출근. 사진 여러분 보시죠. 한국 회사. 여러분 나라의 회사는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이렇게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교복처럼 약간 정해진 뭐 다른 걸 입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입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난하다라는 말 아세요? 무난.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아주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옷차림입니다. 보통 바지는 처음에는 좀 안 입어요. 될 수 있으면 치마, 예의를 갖추는. 그 다음부터는 뭐 바지 입어도 되겠지만 첫 출근에는 이렇게 정장이라고 하죠. 수트. 남자는 이렇게, 밝은 색보다는 네이비라고 하죠. 아니면 블랙 이런 종류의 정장 수트가 좋습니다. 물론 면접 시험 때도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회사는요. 네, 자, 첫 출근. 어떻게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요. 긴장돼요. 첫 출근에 어떻게 할까요? 어떤 대화문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지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할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대화, 회화라고 하죠. 대화문을 공부하고 거기에 그곳에 나오는 어휘, 단어 같은 말이죠. 문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비즈니스 관련된 여러 가지 알아두어야 할 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마지막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회화는 어떤 상황일까요? 미리 아시죠? 첫 출근. 처음 출근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처음에 출근을 하면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할지 잘 모르죠. 그래서 발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발령. 어느 회사 안에서 어느 곳에서 일을 하는지 그것을 발령을 받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발령을 받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서의 가장 윗사람이 신입사원. 자, 저는 첫 출근했어요.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면 신입사원을 소개하는 그런 대화문이 첫 출근에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처음 회사에 출근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아시죠? 네. 인상, 사람의 표정, 모습 아주 중요하겠죠. 처음 본 사람에게서 받은 느낌, 그것이 아주 오래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하면서 좋은 인상으로 바꿔가면 더 좋겠지만 첫 인상부터 아주 좋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아주 예의죠. 예의 바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다. 네,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를 잘 해야겠죠.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회화를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인사를 하면 좋을까,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네, 그러면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입사원 트엉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업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트엉 씨, 자리는 이쪽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일도 잘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무척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팀장과 트엉의 대화였어요. 네, 트엉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이에요. 네, 자, 여러분 신입사원 트엉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엉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업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이 나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사는 이렇게 해야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서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사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엉 씨 자리는 이쪽이에요. 자리를 안내해 주겠죠. 팀장. 자, 호칭은 팀장, 부장, 과장 이렇게 써요. 하지만 부를 때, 말할 때는 님, 선생님처럼 님을 붙여야 해요. 그래서 팀장님, 네, 팀장님 하고 불러야죠. 팀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일도 잘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해도 좋겠지만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한국어도 잘하고 네, 앞으로 일도 열심히 잘하겠구나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아주 중요하죠. 처음 만났을 때. 한국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배울 때 높임말, 인사말, 호칭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곳이 바로 회사, 직장이에요. 일반 친구들이나 뭐 시장에 가서 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한국어를 보통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조금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하겠죠.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잘 회사 생활을 하려면 네, 첫인상, 인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실수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가 부족하다고 말을 자꾸 안 하면 그것도 좋지 않아요. 적극적 아시죠?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인 성격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어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이 정도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믿어요.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신입사원 트영 씨를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할 때 우리 많이 하죠.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네, 이렇게 할 때도. 상대방에게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나라를 소개할 때 나를 겸손하게 표현한다고 낮추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라는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 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 나라 하지 마세요. 나, 개인, 사람은 낮추는 게 맞지만 나라는 낮추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똑같아요. 평등. 아시죠? 그래서 저희 나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소개. 자, 트영 씨를 소개합니다. 누가? 팀장님이 신입사원을 누구에게 소개하죠? 팀원들에게. 그 일하는 부서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팀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 있는 트영 씨를 소개합니다 했으면 내가 트영이죠. 내가 인사해야죠. 많은 팀원들에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보다 조금 더 높임말이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저는 트영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하다. 네, 문법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초급에서 배우는 간접 화법이죠. 어떤 다른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또 전달해 줄 때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나도 내 이름을 처음 전달하는 거니까 트영입니다 해도 좋고 트영이라고 합니다 해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트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트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듣는 사람이 더 기분이 더 좋아요. 더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말로 들려요. 아시겠죠? 오늘 영업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다.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발령을 받다예요. 발령이 나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잊지 마세요. 처음 인사할 때 저는 트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인사 꼭 필요합니다. 자, 트영 씨 자리는 이쪽이에요. 이쪽, 저쪽. 네, 동서남북, 동쪽, 서쪽, 네, 쪽, 방향이죠. 이쪽입니다. 라고 네, 해줬겠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첫인상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많이 웃어주고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떨린다고 긴장한다고 무표정하게 감사합니다. 네, 무서워요. 웃으세요. 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침 뱉다, 침 뱉는 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웃는 얼굴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웃어주면 기분이 좋죠. 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이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팀장이 우리 직원들은 모두 일도 잘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직원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직원이에요. 사원이란 말도 쓰죠. 그런데 그 회사 내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땐 직원들이라고 해요. 사원들보다는 사원은 사장님이, 대표가 밑에 아랫사람들에게 사원 이렇게 말을 하면 좋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네, 직원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인사말.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지만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면 어휘 하나씩을 네, 예문으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여러분께 저희 고향을 저희가 아니죠. 저의. 네. 그런데 저희 해도 괜찮아요. 고향은 뭐 낮출 수도 있어요. 나라는 낮추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했죠. 저희 고향을 소개합니다. 언니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언니가 네, 서로 이렇게 네, 알려준 거죠. 이 사람 만나봐 하고. 이것이 소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미팅의 팅을 영어에서 따와서 소개팅 이런 말을 쓰죠. 한국어를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이렇게 단어를 막 붙여서 새로 만드는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단어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와요. 유행어라고 하죠. 표준어가 아닌데 실제로 많이 쓰는 유행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유행은 뭐예요? 잠깐 많이 쓰였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유행어예요. 그래서 작년에 유행어가 있고 또 올해 새로 만들어진 유행어가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언어를 신조어라고 합니다. 매년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지지만 소개팅이란 말은 아주 옛날부터 계속 써왔어요. 저 오늘 저녁에 소개팅합니다. 소개를 받았어요. 미팅하는 거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네, 언니의 소개로 네, 소개팅이죠. 다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에 갔습니다. 소개는 뭐예요? 처음 알려주는 거죠. 처음.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소개가 아니에요. 처음 알려주는 것을 소개라고 하죠. 아시겠죠? 자, 다음 부탁. 소개해서 발령을 받다. 네, 다시 해야겠죠? 자, 발령. 발령은요, 해외로 발령이 나서 다음 달에 출국합니다. 해외의 어떤 해외 지사라고 합니다. 헤드 오피스라고 하죠. 본사. 본사는 한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이나 뭐 어디 뭐 미국이나 뭐 어디 다른 곳에 해외에 지사가 있는 거죠. 본사, 지사. 은행 같은 경우는 본점, 지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 붙여서 본사, 지사. 여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해외 지사가 맞겠죠.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럼 해외에 가서 일을 해야죠. 근무를 해야죠.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나다. 발령을 받다. 조사 조심해야겠죠. 발령을 받다. 발령이 나다. 아시겠죠?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은 김태수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오늘 영업부로 발령을 받은 트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턴에서 정식 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턴 사원. 정식 사원이 되기 전에 어떤 연습하는 그런 트레이닝하는 그런 사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인턴 사원. 물론 인턴 사원이 모두 다 정식 사원이 되진 않아요. 어떤 뭐 시험을 다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회사마다 다르지만 나는 저 회사에서 정말 일하고 싶어. 그런데 인턴 사원을 모집해요. 그러면 그 인턴 사원에 한번 네, 시험을 보는 것이 좋죠. 물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겠죠. 그러나 회사 생활을 익힐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턴에서 정식 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원래 인턴이란 말은 의사 선생님이 되기 전에 네, 인턴 기간을 거쳐서 네, 의사 선생님이 되죠. 병원에서 쓰는 말이었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령.
다음은 부탁은 여러분들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뭐 같이 읽어보면서 지나갈게요. 친구의 부탁으로 약을 사러 가요. 부탁 명사로 써도 되고 부탁드리다, 부탁하다 동사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한국어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죠. 보통은 한자어가 이런 경우가 많죠. 한자어. 중국에서 들어온 문자 한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말이죠. 그런데 그 한자를 사용하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별로, 물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 같은 건 여전히 한자를 많이 쓰긴 하지만, 네, 한자어가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어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자어로 된 말, 그 다음에 한자어가 아닌 한국어, 원래 한국어로 만들어진 고유어라고 합니다. 고유하다는 한 가지밖에 없다죠. 그래서 한자어가 있고 고유어가 있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피아노, 햄버거, 뭐 이런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한글로 쓰여져서 한국어가 된, 그건 뭐예요? 외래어라고 합니다. 외국어가 아니고 외래어예요. 한글로 쓰여지면 다 한국어예요. 그래서 피아노 하는데 뭐 영어 발음이 왜 저래? 아니에요. 피아노 한국어로 써 있기 때문에 외래어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만들어진 한국어. 아시겠죠? 그래서 한자어가 가장 많아요. 50%에서 60%가 한자어예요. 그 다음에 고유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한 10% 정도. 지금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어요. 외래어가 너무 많으니까. 네. 자, 그래서 한자어 단어가 아주 많죠. 한자어로 된 단어는 명사가 아주 많아요. 그 한자어에 하다, 뭐 시키다 이런 말을 붙이면 동사가 되죠. 그래서 부탁하다는 동사, 부탁하면 명사가 됩니다. 그럼 명사가 된다면 조사가 붙는 거죠. 친구의 부탁으로, 부탁을. 아시겠죠? 자,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부탁이요. 뭔가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부탁이죠. 제 동생을 잘 부탁해요. 제 동생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부탁하다. 너무나 많이 쓰는 초급 단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다음. 이쪽이에요. 지하철역이 어느 쪽에 있어요? 여러분 초급 한국어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죠? 위쪽, 아래쪽. 네. 저쪽에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저쪽에. 네. 저. 아시죠? 시장이 있는 쪽은 항상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 것을 또 다른 조금 고급 단어가 있죠. 붐비다. 네, 붐비다. 동사 있죠. 사람이 붐벼요. 해도 되죠. 네, 많다, 적다는 초급 단어니까. 네. 자, 다음 직원. 아시지만 우리 회사는 직원이 500명입니다. 네, 500명. 그러면 뭐 큰 회사겠죠. 네. 그러나 5,000명, 10,000명 이런 회사도 굉장히 많으니까 큰 회사도. 근데 500명입니다. 다음 주에 직원 체육대회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명사와 명사,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한국어에서 여러분이 토픽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쓰기, 장문이죠. 원고지에 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빈칸 있는 종이에 쓰는 거죠. 그것을 원고지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국어의 띄어쓰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면 돼요. 단어와 단어, 보통은 명사를 말하죠.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운다. 그 다음에 조사는 붙인다. 또 무엇을 붙인다? 입니다. 이걸 가장 뒤에 쓰는 말이라고 해서 어미, 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미는 붙인다. 자,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띄어쓰기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명사와 명사는, 단어와 단어는 띈다. 조사와 어미는 붙인다. 기억, 꼭 기억. 네, 토픽 공부도 해야죠. 네, 김태수 씨는 동료 직원입니다.
붙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건 붙여요? 이런 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많이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단어와 단어 사이 띄우는 거, 조사 붙이고 어미 붙이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네, 우리 직원들은 모두 일도 잘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는 팀장님 말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 네, 이 정도 알아야 된다고 하면 이 정도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쪽까지 오면 만족하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 조금 모자라요, 부족하다. 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 돈이 부족해서 돈이 모자라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방을 살 수 없어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부족하다. 그렇죠? 물이 부족한 나라가 많습니다. 부족. 네, 부족하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시험을 보다, 시험을 치다 다 쓰죠. 시험을 잘 못 쳤어요. 해도 돼요. 자, 시간이 부족하면, 또 물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하면 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좀 없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네, 부족하다. 또 실력이 부족하다. 한국어가 부족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부족하다는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부족하다를 다 쓸 수 있어요. 시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족해요. 물, 돈 눈에 보이지만 부족. 다 씁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하다에 쓸 수 있는 거 실력이 부족하다. 뭐 한국어 실력이 그냥 한국어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복습하지 않으면 공부해도 안 한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려요. 사람의 기억력은. 아시죠? 자, 1번 뒷산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 중에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쪽, 뒷산 쪽에서. 뒤에 산이 있어요. 뒷산 쪽에서, 뒤쪽에서. 네, 앞쪽에 산이 있으면 앞쪽에서. 네, 큰 소리가 났어요. 2번 김 선생님께 무엇을 받은 이수지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뭐 발령을 받았을까요? 뭐 부탁을, 그런데 요거 힌트네. 네, 원래는 요거 을을 같이 써야 되는데. 네. 자, 김 선생님께 그렇죠. 소개를 받은 이수지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것들은 쓸 수가 없죠. 3번 어려운 무엇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부탁이죠. 부탁할 때 그냥 이것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한 번 더 써주면 부탁을 받은 사람이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사말들 정말 기억하셨다가 많이 쓰시면 쓸수록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돈이 뭐해서 옷을 살 수 없어요? 자, 3번은 부탁, 4번은 부족해서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 정답 없이 여러분이 다 먼저 풀어봐야 돼요. 2번 인사이동에서 인사이동, 이동은 옮기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 저쪽에서 이쪽으로. 인사 뭐예요? 회사에서 부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승진, 직위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인사이동이라고 해요. 또는 인사발령. 네. 그래서 인사이동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이죠. 발령이 났습니다. 받다를 쓰려면 발령을 받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네. 조사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음 6번은 회사 체육대회에 못 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겠죠? 여긴 뭐 사원 해도 되지만 직원이 있기 때문에 네. 직원, 발령, 직원.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이제 1강에서는 어휘가 여러분들 너무 쉬울 거예요. 쉬운 것만 만들었어요. 점점 갈수록 새로운 단어들 공부해야죠.